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수년간 홍보용 상품을 빼돌려 10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오뚜기의 전현직 직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뚜기는 퇴직한 직원을 제외한 현직 직원 2명을 최근에 파면 조치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창저우에 위치한 제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대형 K-팝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적으로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을 인적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이 특별결의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소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대표적인 착한 기업으로 불렸었죠. 오뚜기의 몇몇 직원들이 마케팅용 상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온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협력업체가 홍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준비한 제품들을 빼돌려서 몰래 팔아왔다라는 건데 네. 이소영 기자,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선 이렇게 약 4년간 오뚜기 직원 A씨가 착복한 돈만 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횡령은 A씨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수법으로 A씨의 후임자 1명은 2억여 원을 또 다른 1명은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오뚜기처럼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관행처럼 이뤄지는 담당자들의 무상 물량 제품 요구를 뿌리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에 사용돼야 할 제품이 이 개인이 빼돌리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그만큼 이 가격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건데요. 이 내부 감사를 통해서 횡령 사실을 적발한 오뚜기는 퇴사한 직원 1명을 제외하고 직원 2명을 이달 초 파면 조치하게 됐습니다. 오뚜기는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받아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면서 개인의 일탈일 뿐 다른 부서의 조력이나 개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뚜기는 한동안 가뚜기라고도 불렸었는데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창저우 공장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중국 창저우에 위치한 제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소영 기자,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얼마나 줄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 현대차는 창저우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의 지난달 중국 시장 도매 판매는 2690대로 전년 대비 41%나 급감했습니다. 예. 네, 이 현대차의 중국 창저우 공장은 지난 2016년 4월에 지어진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진 현대차의 4번째 중국 공장입니다. 이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21년 베이징 1공장 매각을 확정짓고 지난해에는 충칭 공장 생산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이 현대차가 창저우 공장마저 폐쇄하게 될 경우 현대차의 중국 공장은 베이징에 위치한 공장 2곳만 남게 됩니다. 네, 41% 급감이면은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 공장의 가동은 중단하게 됐지만 지금 반면에 미국에서는 북미 최대 수소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수소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차는 이달 7일부터 이 4일간 출시하게 됐었던 이 롱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이 2023 수소 및 연료 전지 세미나에 참가하게 됐다고 오늘 밝히게 됐습니다. 이 현대차는 행사 기간 동안 미 에너지부와 상무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수소 관련 파트너십을 강화를 논의하고 있고요. 또 현지 수소차 실증 사업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행사 기간 한국 홍보관 내에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북미형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이 트랙터를 전시를 하고요. 또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콘셉트도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콘셉트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또 가축 분뇨, 또 하수 슬러지 등 이 유기 폐기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서 폐에너지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분야에 규정된 이 수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면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뜨거운 핫한 이슈였죠.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경쟁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적으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K-팝 업계는 초대형 공룡 기획사 탄생을 앞두게 된 셈인데요. 자, 이 기자, 하이브가 지금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얼마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 이 총괄 프로듀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14.8%를 이 4,228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원래 SM 1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로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가 지난 7일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과 손을 잡았지만 하이브가 이수만과 손을 잡고 단숨에 이를 제치고 나선 겁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를 두고 SM 인수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양사 대표 간의 그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K-팝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또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한류를 만든 SM의 비전을 이제는 하이브가 현실화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 대표 방시혁 의장은 이수만이 추진해왔던 메타버스 구현 등 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서 이 SM의 기량에 하이브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K-팝의 위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인데요.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수만의 지분 인수가와 동일한 가격입니다. 공개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은 이미 마친 상태고요. 하이브는 자신이 누리게 될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소액주주와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번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SM 인수를 계기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이수만을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안과 또 카카오의 지분 인수로 촉발됐었던 SM 경영권 분쟁은 하이브의 전격 인수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가요계에서도 이에 다음 달로 결정됐던 이 SM 주주총회에 막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이 국내 인테리어 1위 기업인 한샘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 침체 여파로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롯데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애초에 계획을 했었던 그 시너지 성과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샘 투자를 통해서 계획했었던 이 가구 인테리어 분야 사업 시너지 성과가 아직 계속해서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침체를 예상치 못하고 투자를 단행했었던 롯데의 사업 선구안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롯데쇼핑이 지난 2021년 9월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손잡고 이 한샘 인수펀드에 자금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한샘의 주가는 12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샘의 주가는 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로 인해서 5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한샘 주가가 폭락하면서 롯데는 IMM PB와 또 지난해 말 1,000억 원 규모 자금을 추가로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샘이 실질적으로 이 실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 롯데의 재무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한샘지부를 인수할 당시에도 시장 평가보다 비싸게 매입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롯데가 시장을 오판했다는 지적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로 넘어가 보죠. 자, 얼마 전에 저희 뉴스에도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현대백화점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을 인적 분할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임시주총에서 인적 분할 안건이 결국에는 부결이 됐는데요. 네. 현대백화점의 주주 설득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공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냐는 추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백화점은 오늘 서울 강동구 현대백화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임시주조총회에서 현대백화점 인적 분할 계획서 승인 안건이 특별 결의 정족수 미달로 통과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했던 분할 계획과 또 주주 환원 정책이 주주분들에게 충분히 공감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보다 앞서 진행된 현대그린푸드의 임시주총에서는 인적 분할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주총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과는 무관하게 현대그린푸드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픈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죠. 챗 GTP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기자, 이에 지금 네. 카카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 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연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은태 카카오 대표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코 GPT 서비스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연내에 선보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홍은택 대표는 카카오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카카오 브레인이 가진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 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버티컬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챗 GPT 같은 초거대 AI 모델의 등장은 카카오의 기회이자 또 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초거대 AI 모델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차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크기가 품질을 좌우하고 또 결과적으로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지닌 글로벌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연내 AI 기반 버티컬 서비스를 빠르게 선보이면서 이 비용을 경쟁력 있게 하고 또 AI 역량을 높여갈 예정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7번째 프라임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미래 전기차용 프리미엄 패널 제품 개발을 요청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 최근에 포르쉐와 아우디로부터 네. 이 공문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협력하는 그런 논의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르쉐와 아우디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신제품에 관심을 선보이면서 이 본격적인 사업 논의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해당 제품들은 최근 CES 2023 라스베거스 이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서 처음으로 전용 부스를 통해서 공개됐었던 신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POLED는 얇고 가벼워서 구부릴 수가 있어서 이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ATO 패널은 유리기판을 사용한 저렴한 가격대의 신제품으로서 일반 유리기판 OLED보다 두께가 20% 더 얇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TPS LCD는 또 기존 LCD와 비교했을 때 대형화와 고해상도 구현이 유리한 신기술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앞서 벤츠와 아우디 등 지난 2018년에 출시했었던 유럽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한 바 있고요. 이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2025년 이후에 이 투명 OLED, 2026년 이후에는 슬라이더블 OLED를 순차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이 모빌리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차례 강력한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참사에 국내 기업들도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3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튀르키예 강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재 총 300만 달러를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구호 성급인 이 150만 달러는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 재난 현장에 필요한 포터블 초음파 진단기기와 또 이재빈 임시 숙소용 가전제품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가정 자녀, 또 디지털 교육용 태블릿과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 차량 등 150만 달러 상당의 물품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회사 차원의 300만 달러 지원과 별도로 또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지역 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대기업들도 지금 다 손갖고 나서고 있는데요. LG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원을 했을까요? 네, LG도 대한적십자사에서 구호 성금 이 1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피해 지역의 복구와 또 이재민 지원을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LG전자 튀르키예 법인도 현지 이 비영리기구 구호단체 아나톨리아 민중평화토대를 통해서 별도의 지진 피해자 구호 기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또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이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지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LG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LG전자가 2008년부터 LG화학이 2013년부터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SK그룹 같은 경우도 LG와 네. 같이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LG그룹은 오늘 이 SV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고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서부에 발생한 진도 7.8 규모의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망자만 17,000여 명을 넘어선 튀르키예 등 이 현지에서 이 구호 물품 조달 및 전달, 또 구호 활동 수행 등에 쓰이게 됩니다. 조경목 SK 스펙스 추구 협의회 SV 위원장은 우방국인 튀르키예 등의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또 전 세계적 구호 활동에 동참한다는 인도적 견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했던 이 연쇄 강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2만 명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인명 구조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한 매몰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72시간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72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과 LG, SK의 지원 활동들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롯데에서도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 6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롯데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 튀르키예 복구를 위한 구호기금 50만 달러를 전달을 하고 또 현지에서 인조 대리석 공장을 운영 중인 롯데케미칼 튀르키예 법인은 10만 달러 수준의 구호 성금과 물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은 피해 지역 복구와 또 이재민 구호품 지원, 피난처 설치 등 긴급 구호 활동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지진 피해 희생자와 이재민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타워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 정각과 30분의 응원 메시지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